퇴직하면 인생이 자유로워질 줄 알았습니다. 눈치도 안 보고 시간도 넉넉하고 아침마다 출근하지 않아도 되고 마음껏 쉬고 하고 싶은 거 하며 살 줄 알았죠. 하지만 막상 퇴직하고 나면 사람들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상하게 시간이 더 빨리 지나가요. 뭘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힘들어요. 돈보다 무서운 건 하루 24시간을 견디는 일입니다. 퇴직 전에는 시간이 없어서 못했다고 생각했지만 막상 시간이 생기면 사람들은 그 시간에 눌리고 무너지고 버거워합니다. 가장 무서운 건 아무도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시간. 가장 외로운 건 무엇에도 속하지 않는 하루입니다. 많은 분들이 퇴직 후 병원에 가고 작은 일에도 화를 내고 혼자 있는 시간이 두렵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문제는 건강이 아니라 시간을 어떻게 견디느냐입니다. 이 영상에서는 퇴직 이후 많은 사람들이 왜 24시간에 무너지고 무엇을 준비하지 않아 병들어가는지, 그리고 지금부터 무엇을 바꿔야 하루를 버틸 수 있는지 팩트, 경고, 공감으로 나누어 알려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진짜 노후는 지금부터 시작입니다. 첫째, 시간에 쫓기던 사람이 시간에 질식합니다. 퇴직하기 전에는 늘 시간이 부족했습니다. 매일 정해진 시각에 일어나 출근하고 보고서, 회의, 전화, 상사, 거래처, 마감. 하루 24시간이 모자랐고 시간에 쫓기는 삶이 일상이었죠. 그런데 퇴직한 순간 그 시간이 그대로 나에게 돌아옵니다. 쫓기던 시간에서 풀려났는데 이상하게도 더 답답하고 더 무겁고 더 공허합니다. 왜일까요? 1.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이다. 퇴직 전에는 언제쯤 자유로워질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시간만 있으면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할 수 있을 텐데 지금은 여유가 없어서 그렇지. 은퇴하면 책도 읽고 여행도 가고 운동도 하겠지. 하지만 현실은 그 반대입니다.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혼란으로 다가옵니다. 무엇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기에 오히려 아무것도 못하게 되는 역설에 빠집니다. 퇴직 후에 24시간은 누가 대신 계획해 주지 않습니다. 누가 대신 이끌어 주지 않습니다. 내가 나를 끌고 가야 하는 시간. 그게 진짜 무서운 자유입니다. 이 처음 며칠은 좋습니다. 그 다음부터가 문제입니다. 퇴직 직후 며칠은 다들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좀 쉬는 것 같아. 아침에 늦잠 자니까 너무 좋아. 평일 대낮에 커피 한 잔 마시는 게 이런 기분이구나. 그런데 2주, 한 달이 지나면 슬슬 이상해집니다. 오늘 하루 뭐 했지? 이대로 계속 지내도 되나? 뭐라도 해야 할 것 같은데 의욕이 없어요. 시간은 처음엔 나를 자유롭게 만들지만 곧 나를 압박하고 삼킵니다. 사람은 의미 없이 반복되는 시간을 견디지 못합니다. 그게 바로 퇴직자들이 시간이 남는데도 답답함, 불안, 우울을 느끼는 이유입니다. 3. 시간은 나를 돌아보게 만듭니다. 그런데 그게 괴롭습니다. 퇴직 후에는 일하느라 외면했던 내 모습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사람들과의 거리감, 관계가 없는 일상, 나를 불러주는 곳이 없는 시간, 목적 없이 떠도는 하루. 이런 것들이 머릿속에 밀려듭니다. 나는 뭘 위해 이렇게 살아왔지? 이제 뭘 해야 하지? 나는 필요 없는 사람이 된 걸까? 이 질문들 앞에 서는 건 매우 고통스럽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시간을 애써 무시하거나 TV와 낮잠, 스마트폰으로 도망갑니다. 하지만 도망칠수록 불안은 커지고 자존감은 줄어듭니다. 4. 쫓기던 사람이 멈추면 방향을 잃는다. 퇴직 전에는 누가 시키든 상황이 그렇든 어쨌든 내가 움직이게 되어 있었고 그 덕분에 사는 흐름은 유지되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엔 그 흐름이 뚝 끊깁니다. 정지한 시계처럼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고 아무것도 시작되지 않는 아침이 반복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남아도는 게 이렇게 고통스러운 건지 몰랐어요. 그 말은 시간을 소비하는 힘이 아니라 시간을 견디는 힘이 없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 힘은 퇴직 전에는 보이지 않다가 퇴직 후에야 드러납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자유가 아니라 책임 없는 방치가 됩니다. 쫓기던 사람이 멈추면 고요 속에서 불안이 올라옵니다. 아무도 나를 불러주지 않는 시간은 몸보다 마음을 먼저 지치게 만듭니다. 결국 시간에 묻히는 노년이 아니라 시간을 이끄는 노년이 되기 위해선 지금부터 훈련이 필요합니다. 둘째,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는 겁니다. 퇴직하고 나면 많은 분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시간이 너무 많아졌어요. 하루가 너무 길어요. 하지만 그 말은 사실 시간이 남는 게 아니라 방향을 잃었다는 뜻입니다. 사람은 시간이 많아져서 괴로운 게 아닙니다. 그 시간을 어디로 써야 할지 모를 때 불안해지는 겁니다. 시간이 없던 사람이 갑자기 시간이 생기면 현역 시절엔 하루 24시간이 항상 빠듯했습니다. 일하고 식사하고 회의하고 출퇴근하고 겨우 눈 붙이면 하루 끝. 시간만 좀 더 있었으면 좋겠다는 말을 수도 없이 했죠. 그런데 퇴직하고 나니 시간이 생겼습니다. 근데 그토록 원했던 시간이 왜 이렇게 공허하고 불안한 걸까요? 답은 간단합니다. 쓸 시간은 생겼지만 쓸 방향이 없기 때문입니다. 무엇을 위해 이 시간을 써야 하는지, 누구와 보내야 하는지, 어떤 목표를 향해 살아야 하는지, 이 모든 방향의 기준이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이 방향 없는 시간은 사람을 흔들리게 만든다. 퇴직 후의 시간은 마치 목적지를 잃은 차가 도로 위에 멈춰 있는 것과 같습니다. 기름은 가득한데 어디로 가야 할지 모릅니다. 괜히 피곤하고 짜증은 늘고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지고 TV와 스마트폰에 점점 의존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 어떤 자극도 방향성 없는 시간의 허전함을 채워주진 못합니다. 그렇게 하루하루가 무의미로 채워지다 보면 사람도 같이 무너집니다. 3. 계획은 있는데 방향이 없다. 많은 퇴직자들이 퇴직 직후 이렇게 말합니다. 그동안 못 간 여행 다 가야지. 요리도 배우고 글도 좀 써보고 낚시도 다니고 친구들도 좀 만나고. 하지만 그건 계획이지 방향이 아닙니다. 계획은 일정이지만 방향은 삶의 축입니다. 그 시간이 나를 어디로 끌고 갈 것인지, 무엇을 만들고 무엇을 지키고 무엇을 남길 것인지. 큰 그림이 없으면 그 계획들도 결국 흐지부지 끝납니다. 그래서 3개월만 지나면 다들 다시 집 안에 있고 다시 TV 틀고 다시 의미 없는 하루를 시작합니다. 4. 방향을 잃은 사람은 자신을 잃는다. 방향 없는 시간은 결국 사람을 존재감 없는 사람으로 만듭니다. 무기력, 우울, 과민, 자기 비하, 외로움. 이건 단순히 할 일이 없어서 생기는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지금 왜 사는가에 대한 질문에 답을 못할 때 생기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멈춰 있는 시간 속에서 관계는 끊기고 건강은 흐려지고 자존감은 점점 작아집니다. 퇴직 후 시간은 남는 것이 아니라 방향을 잃은 상태입니다. 일정만 있는 삶은 오래 못 갑니다. 목표와 방향이 있어야 시간이 살아납니다. 방향을 세우지 않으면 시간과 함께 나도 사라집니다. 셋째, 사람보다 시간이 더 무섭습니다. 외로워도 사람은 피하면 되는데 시간은 피할 수가 없어요. 한 퇴직자가 한 말입니다. 가족도 친구도 직장도 떠나고 나면 진짜로 남는 건 시간뿐입니다. 그런데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바로 이 시간입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잊히면 끝나지만 시간은 매일 나를 시험하고 흔들고 파고들기 때문입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사람을 갉아먹는다. 퇴직 전에는 전화가 울리고 누군가 나를 찾고 어디선가 내가 있어야 하는 자리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엔 그 어떤 호명도 사라집니다. 누가 나를 필요로 하지도 않고 약속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전화가 오지도 않고 급하게 갈 곳도 없습니다. 그렇게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는 하루가 반복되면 사람은 스스로가 아무 쓸모없는 존재라고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은 병보다 사람보다 시간이라는 존재가 준 고립감에서 시작됩니다. 이 시간은 나를 계속 비교하게 만든다.
퇴직하고 나면 내가 아닌 타인의 시간이 눈에 들어오기 시작합니다. 누구는 여행을 간다. 누구는 손주를 본다. 누구는 봉사활동을 한다. 누구는 유튜브까지 시작했다더라. 그리고 나 자신은 아침에 일어나서 TV 틀고 점심 대충 먹고 오후엔 졸고 저녁엔 뉴스 보다가 하루 끝. 이 비교가 반복되면 자괴감은 더 깊어집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나보다 잘 사는 사람만 보이고 나는 더 작아지고 시간 속에 묻히게 됩니다. 3. 시간이 나를 마르게 한다. 하루하루가 흘러도 아무것도 남지 않는 느낌. 그 감정은 시간 속에 정체된 자아에서 시작됩니다. 더 이상 내게 기대는 사람도 없고 내가 해야 할 일도 없고 나를 기다리는 공간도 없고 세상이 나 없이도 잘 돌아가는 것 같은 느낌. 그때부터 사람은 마르기 시작합니다. 마음이 마르고 관계가 마르고 감정이 메말라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게 됩니다. 가끔 이런 말을 듣습니다. 예전엔 그래도 화도 나고 불만도 많았는데 요즘은 그냥 아무 생각도 안 나요. 그건 감정이 사라진 게 아니라 시간 속에서 눌리고 눌려 표현할 에너지가 사라졌기 때문입니다. 4. 시간을 견디지 못하면 스스로 무너진다. 누군가에게 버림받는 것보다 시간에게 버림받는 것이 더 무섭습니다. 왜냐하면 사람은 떠날 수 있지만 시간은 매일 찾아오고 계속 나를 비추기 때문입니다. 나는 오늘 하루 뭘 했는가? 내가 왜 존재하는가? 나는 왜 이렇게 외로운가? 이 질문들은 퇴직하고 나서야 비로소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것을 견디지 못하면 사람은 몸이 망가지기 전에 마음이 먼저 무너집니다. 퇴직 후의 시간은 사람보다 더 무서운 존재가 됩니다. 나를 필요로 하지 않는 세상에서 시간은 나의 쓸모를 시험합니다. 시간이 많아질수록 자신을 의심하고 비교하고 마르게 됩니다. 그래서 퇴직 후엔 시간을 견디는 힘이 가장 중요한 생존력입니다. 넷째, 바쁜 척하는 노년이 진짜 외롭습니다. 뭐 그냥 이것저것 하다 보면 하루가 가요. 동네 사람들이랑 잠깐 얘기하고 TV 좀 보다 보면 저녁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분들 중 많은 수가 사실은 바쁜 척을 하고 있습니다. 무언가를 하고 있긴 한데 그게 의미 있는 활동이 아니고 그저 하루를 때우기 위한 행동일 뿐인 거죠. 그리고 그런 하루가 반복될수록 사람은 더 외로워지고 더 공허해집니다. 1. 바쁨은 외로움을 가리는 가면이 된다. 노년기에는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자신의 외로움을 스스로도 인정하지 않으려고 합니다. 나 혼자도 잘 지내. 누가 뭐 안 해줘도 괜찮아. 난 딱히 외롭진 않아. 그런데 그 말 뒤에는 이런 행동이 따라옵니다. 하루 종일 TV 켜놓고 무음으로 생활하기. 일부러 아파트 관리실이나 마트에 한 번 더 들르기. 동네 산책길에서 일부러 천천히 걷기. 누가 말만 걸어도 대답이 길어지기. 이 모든 건 외롭지 않기 위해 바쁜 척하는 행동들입니다. 하지만 그것이 진짜 삶의 활력이 되진 않습니다. 그저 외로움을 가리고 있을 뿐이죠. 이 진짜 외로움은 할 말이 없어지는 순간 온다. 노후의 외로움은 조용히 옵니다. 갑자기 울적해지거나 눈물이 나는 게 아닙니다. 대화할 일이 줄어들고 말할 일이 없어지고 생각이 마음속에만 맴돌 때 그게 진짜 외로움입니다. 말하고 싶은 사람은 있는데 연락할 수는 없고 얘기할 기회는 있는데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고 사람은 만나도 마음은 더 외로워지는 느낌. 그럴 때 사람들은 바쁜 척으로 자신을 숨기기 시작합니다. 나도 뭐 하고 있긴 해. 나는 괜찮아. 지금도 바빠서 할 일이 많아. 그런 말은 자신에게도 위로가 되지만 실제로는 외로움을 더 깊게 만드는 말이 됩니다. 3. 바쁜 척으로는 공허함이 채워지지 않는다. 하루 종일 무언가를 했는데 왜 이렇게 공허한 걸까요? 이 질문을 스스로 해본 적 있다면 당신은 지금 소비만 하는 시간을 살고 있는 중일 수 있습니다. 유튜브를 보며 웃지만 마음에 남는 게 없다. 뉴스는 하루 종일 들었지만 말할 데가 없다. 혼잣말은 많지만 대화는 없다.
이건 시간을 채우는 것이지 삶을 채우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그 차이를 스스로 느끼는 순간 사람은 더 허전해지고 나 혼자구나라는 감정을 더 크게 느낍니다. 4. 진짜 외로움은 말없이 무너진다. 사람은 외로움을 말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그 대신 몸으로 나타냅니다. 불면, 만성 피로, 소화장애, 우울증 초기 증상, 이런 것들이 찾아오면 대부분 나이 탓인가, 그냥 피곤해서 그런가? 라고 넘깁니다. 하지만 그 원인을 들여다보면 무언가를 제대로 말하지 못하고 제대로 나눌 대상이 없는 상태인 경우가 많습니다. 진짜 외로움은 이렇게 말없이 천천히 사람을 무너뜨립니다. 그리고 그런 상태일수록 사람은 더 바쁜 척, 괜찮은 척, 혼자가 익숙한 척 하게 됩니다. 노년의 외로움은 침묵 속의 분리감으로 다가옵니다. 바쁜 척은 그 외로움을 감출 뿐 결코 해결하지 못합니다. 하루를 뭔가로 채웠다고 해서 삶이 채워지는 건 아닙니다. 외롭지 않기 위해선 의미 있는 연결과 진짜 대화가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건 지금부터 준비해야 합니다. 5째, 시간을 견디는 힘은 목적입니다. 사람이 퇴직 후 가장 무서워하는 건 돈도 건강도 관계도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내가 왜 이 시간을 살아야 하는지 모를 때입니다. 시간은 누구에게나 공평하지만 그 시간을 버텨낼 힘은 목적이 있는 사람에게만 주어집니다. 1. 목적이 있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 퇴직 후에도 밝고 건강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면 대부분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하루를 살아가는 이유가 분명하다는 것. 누군가는 텃밭을 일구고, 누군가는 손주와 시간을 보내고, 누군가는 동네 어르신들을 챙기고, 누군가는 매일 글을 쓰거나 책을 읽습니다. 그들은 돈을 벌기 위해서도 아니고 누가 시켜서도 아닙니다. 단지 내가 이 시간을 어떻게 쓰고 싶은지가 분명한 겁니다. 그것이 그들의 체력이고 정신력이고 병원비를 줄이는 힘이 되기도 합니다. 이 목적이 없는 사람은 피곤해진다. 반대로 매일이 피곤하다고 말하는 사람들 중엔 실제로 육체적으로 힘든 일이 없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도 피곤하고 아무것도 하기 싫고 무기력하고 몸이 더 아픈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명확합니다. 시간을 끌고 가는 목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시간은 몸이 아닌 의욕을 먼저 갉아먹습니다. 오늘도 그냥 지나갔다. 내가 왜 사는지도 모르겠다. 나 없어도 상관없다. 이런 생각이 쌓이면 몸이 건강해도 마음이 아프고 삶은 흘러가도 살고 있다는 느낌이 사라집니다. 3. 목적은 거창할 필요 없다. 사람들은 목적이라고 하면 대단한 업적, 성취, 계획을 떠올립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 필요한 목적은 그런 게 아닙니다. 오늘 하루 나를 웃게 만드는 일, 누군가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는 일, 매일 같은 시간에 공원을 걷는 루틴, 나만의 밥상을 차려 먹는 의식, 이런 작고 단단한 삶의 축들이 시간을 버티는 기반이 됩니다. 그리고 이런 습관은 결국 삶의 방향을 만들고 나를 지켜주는 생활의 기둥이 됩니다. 4. 목적은 나를 바깥으로 꺼내준다. 목적이 있는 사람은 집 안에서만 머물지 않습니다. 몸을 움직이고 사람을 만나고 밖의 공기를 들이마십니다. 그들은 시간을 견디는 게 아니라 시간을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는 작은 약속도 중요하고 매일의 일과도 소중하고 무심한 계절의 변화조차도 삶의 일부가 됩니다. 그게 바로 사는 사람의 얼굴입니다. 시간은 흘러가는 것이 아니라 견디는 것입니다. 그 시간을 버틸 수 있게 해주는 유일한 힘은 목적입니다. 크고 대단할 필요는 없습니다. 작고 일상적인 나만의 이유만 있어도 노후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퇴직은 끝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그 시작은 조용하고 고요하고 아무도 알려주지 않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시작 앞에서 방황합니다. 돈이 없어서 힘든 게 아닙니다. 시간이 남아서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루 24시간이 갑자기 내 것이 되는 순간 그 시간은 나를 시험하고
내 삶을 꿰뚫고 내가 누구인지 되묻기 시작합니다. 누구도 나를 부르지 않는 아침, 계획 없는 오후, 말없이 흘러가는 저녁, 그리고 생각이 너무 많은 밤. 그 모든 시간을 견딜 수 있는 사람은 돈이 아니라 방향과 목적을 가진 사람입니다. 지금 당신은 어떤 하루를 살고 있나요? 시간을 견디고 있나요? 시간을 살고 있나요? 노후의 위기는 돈이 아니라 시간의 공허함입니다. 그 시간을 준비하지 않으면 어떤 재산도 어떤 건강도 당신을 지켜주지 못합니다. 이 영상을 보신 지금 이 순간부터 당신만의 하루를 준비해 보세요. 그 하루가 당신의 70대, 80대 그 이후를 지켜줄 겁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시고 당신의 노후가 흔들리지 않도록 노후의 길과 함께 걸어가세요.